일본의 식민 지배로부터 해방된 날에 역사 인식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대통령으로서 참 이례적이다.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도 이러진 않았다. 일본 언론 보도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본 언론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사를 이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신냉전은 다가올 미래가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현실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수없는 인명피해를 내면서도 여전히 끝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중국과 북한의 외교적 압박이 점점 수위가 높여지고 있습니다. 한미일 군사동맹의 중요성 분명히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협력 파트너, 일본의 경제적으로 우리가 뒤처져서 일본을 뒷받침하는 것이 협력 파트너입니까? 일본과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상 경제 시너지가 적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정말 중요한 것은 안보 파트너입니다. 군사협력 파트너는 일본이 오히려 원하던 입장이었습니다. 한반도 유사시에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는 목적이 일본의 지금 현재의 목적입니다. 일본에 의한 식민지배 역사가 있는 만큼 일본을 경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일본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본과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일본이 설사 우리나라를 공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꿈엔들 잊을 건가, 지난 일들을 잊을 건가, 광복절 노래의 가사입니다. 이런 날입니다. 그런데 일본을 향해서 일본이 협력 파트너라는 얘기를 해야 했습니까? 한미일 아시아태평양 전선에 묶여있는 이상 일본이 절대 우리를 침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어떻습니까? 시진핑 독재체제 완비로 시진핑 한 사람만 우리에 대해 야욕을 품는다면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6.25 기념사인지 알았습니다. 공산 세력, 반국가 세력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데요. 광복절날 그런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반국가 세력은 누구입니까? 어느 세력입니까?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딨어. 저도 얼마 전까지 하던 얘기입니다. 그러나 실제 최근 밝혀지는 것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정부의 세금으로 지원을 받는 단체들마저 이적 행위와 국가를 훼손하는 행위들을 해왔던 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그리고 노동자들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면서 비난하고요. 총선에 유리하게 해주는 관변단체인 세 곳에는 231억 국고 보조금을 줍니다. 이 정부 제정신입니까? 이미 수사 과정에서 특정한 정치적 사안을 이슈화시키라는 북한의 지령을 받은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단체들과 평범한 노동자 단체들을 동치시켜서 얘기하시는 건 오히려 노동자들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미 국방부가 동해를 일본해로 공식 표기했습니다. 우리나라 영토 표기를 빼앗기고도 침묵하는 것 자체가 반국가 세력 아닙니까? 국가적인 자존심을 세우자 이렇게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그 자존심을 잠시 내려놓고 진정으로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행동은 어렵습니다. 국민들의 비판을 감수하고서라도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대한민국은 1919년 건국되었다라고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임시정부를 계승한다는 말씀은 하셨습니다. 그러나 임시정부였던 것을 제대로 된 정부로 바꾸는 것 또한 축하할 만한 일입니다. 1948년이 대한민국의 건국일이라고 주장하는 일본은 대한민국이 없었기 때문에 식민지배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일본의 식민지배를 긍정하는 말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는데 그런 과도한 프레임 확장은 결국 정쟁에 일본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없었기 때문에 독립운동 자체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대통령이 그래서 건국운동을 얘기하고 있는데 말이 됩니까? 독립운동이라는 게 누가 없었다라고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입니까? 대통령께서 전혀 그런 말씀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과도한 프레임 확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적은 한국입니까? 일본입니까? 과도한 친일몰이는 그만, 이제 지겹습니다.